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지금 테마주 중에서 이 2차전지하고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오늘 자이언트 스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은 급등하기 전에 이 메타버스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때였어요. 이날 이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이 여기였죠. 이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빵 하고 쳤을 때, 자,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을 때나 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나 이러한 기준봉이 이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양봉을 전고 양근 또는 전고 상근도 있어요. 그리고 전고 돌파. 자, 이렇게 좀 말을 쓰는데, 전고 양근은 전고점 근처에 양봉으로 왔다. 전고점 근처까지 양봉으로 왔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전고 상근은 전고점 근처까지 상한가가 왔다. 상한가로 왔다. 자, 이런 거고, 또 양봉이나 상한가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전고 돌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전고 양근이 나왔어요. 그죠? 전고 양근이 나오고 항상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조정을 받고, 자, 특히 이제 11선이나 5일선 등에서 지지를 받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자,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캔들에서 뭐가 나와요? 예, 다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 즉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 철철이 물려가지고 이 꼭대기에 항상 이 개미들이 꼭대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내 눈에 띄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몰라. 그리고서 이제 다 띄면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항상 물려요. 그리고 물리고 있다가 이 밑에 손절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이제 끝까지 나는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요. 그러다가 본절까지 딱 와요. 그 빨간색이 딱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냅다 팔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팔고 나가지고 좀 떨어지잖아요. 어우 잘 팔았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살살살살살 거래량도 없이 아주 살살살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본격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단 단기 고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최근에 급등주의 패턴이 이 자이언트 스텝의 이 패턴하고 비슷해요. 자, 이 급등주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빵 친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2차 시세 빵 내고 끝.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자이언트 스텝처럼 상한가가 아니라 한 10%에서 한 15% 정도, 자, 요 정도로 계속해서 올립니다. 뭐 어떨 때는 한 5%짜리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면 한 18%도 나오고, 이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이 빨간 선이 5일선이거든요. 이 5일선을 따라 가지고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시키는, 자, 요런 추세가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자, 뭐 4%짜리네요. 요거는 10%, 요거는 1%, 그 다음 날도 뭐 0.4%, 그 다음 날은 또 뭐 2%. 자, 요런 식으로 올려요. 예, 그러다 요 날은 좀 많이 올랐네요. 요 날은 9%. 자, 요 날은 7%. 자, 요 날은 오늘은 16%. 자, 이런 식으로 예, 양봉으로 계속 이제 올려요. 그러다가 뭐 작게 올릴 때는 한 1%에서 한 10%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슬슬 고점에 다가왔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16%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개미들이 이제 눈에 띈 거야. 요런 자리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거래량도 없으니까. 거래량 터지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게 막판에 터지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가 예, 눈여겨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예, 모르니까. 그러다가 메타버스 TV만 틀면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좋아?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날아가네? 그러면 이제 이 고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겠지. 아유, 벌써 더블 올랐어요. 4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5,000원 넘어갔으니까 예, 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100%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올랐다고 표현을 하죠. 예, 자, 물론 뭐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순환매를 하고 테마가 순환매를 하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안 움직일 때에 뭐가 움직였어요?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주, 원자력,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지금 원자력, 바이오가 조금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이게 슬슬 고점의 징후를 나타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선과의 이격이, 자 보세요.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이평선은 벌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벌어지고, 자 이렇게 이평선이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어느 이평선인지도 모르는 요런 자리가 되면 이렇게 벌려요. 그죠? 또 이 벌리는 게 상방으로 벌릴 수도 있지만 하방으로 벌릴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똑같이 상방으로 벌어질지 하방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상방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 모이게 되잖아요. 예, 모인 다음에 또 횡보를 하던 아니면 가격 조정을 보이던,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도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양봉으로 5일선 따라서 계속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갭을 떠가지고 확 때리잖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멋지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쫙 하고선 패대기를 칩니다. 자,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급등한 종목들 보면 HMM도 보세요. 예, 쫙 이렇게 5일선 따라서 가죠. 예, 5일선 11선 따라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거래량 빵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자, 이때가 단기 고점이다. 자, 그러고서 이제 뚝 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 띄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매수보다도 매도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 여러분들 눈에 띄었을 때는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다. 요걸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 보면 누가 좋다 해가지고선 누가 이 종목으로 돈 벌었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종목에 들어가요. 이미 돈 벌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이미 저 밑에서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지고선 돈 벌었다는 얘기죠. 돈 벌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난 팔았어 이제. 근데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배 아파 나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꼭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꼭대기에 들어갔는지 또 아니면은 또 이 지금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런 것 등을 좀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혼자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슬슬 이 단기 고점의 징후들이 메타버스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옵티시스도 아주 이제 그동안 대장의 역할을 했었죠. 상한가 치고, 자, 전형적인 이 테마주 패턴이에요. 상한가 쳐서 1차 시세 내고 조정을 쫙 보이면서, 자 이렇게 봐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 보일 때가 이제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게 되니까 상한가 나오면서 2차 시세 나왔어요. 또 조정을 쫙 보여요. 그러면서 한 방 또 쳐요. 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쯤 되니까 메타버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슬슬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오르는 척 하다가 오후장 돼서 다 뺐어요. 자,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고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쭉 보이겠죠. 한참 동안 또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친다든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또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점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니까, 자, 올라간 종목에서도 특히 이제 시세가 아직 안 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엔텔스 이런 종목들은 1차 시세 나오고 횡보하고 이제 2차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정으로 좀 들어가죠. 물론 그렇다 해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컴 MDS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차 상승만 빵 하고선 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조정이 좀 나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왜냐? 아직은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자,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 추세를 따라서 막 계속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1차 상승 나온 종목들은 또 조정 이후에 또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종목별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눈에 띄는 종목보다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1차 시세가 나고 2차 시세를 준비하는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유프레스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윗꼬리 쭉 달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단기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도 알체라도 지금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 이때였죠. 이 직전 고점이 4만 원인데 4만 원 들어가기 전에 자, 요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자, 근데 21선 찍고서 이제 딱 하고서 이제 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보니까 어때요? 이평선 간의 이격이 자, 오늘 4만 2천 원까지 딱 찍었는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조정이 나와서 특히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11선, 21선, 11선 지지, 또 21선 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최소한 11선이나 21선 정도의 지지받는 것을 보고 또 반등을 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이 또 딱 그 21선까지 나오죠. 8,500원 부근을 지지를 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8,500원 부근에 21선까지 있어서 자, 이 가격 오니까 또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원대를 한번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원대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을 한번 또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자, 두산중공업. 이 원전 관련주에서 특히 이제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1차 시세 나오고 2차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상당히 지금 아주 이쁘게 저점을 갖다가 조금씩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두산중공업도 어때요? 올라갈 때 봐요. 급등이 나올 때 이 대형주들, 특히 이 대형주들 급등이 나왔을 때가 자, 뭐 한 5%, 뭐 3%, 5%, 10% 자, 요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빵 하고 장대 양봉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거를 이제 불꽃 슈팅이라고 불러요. 불꽃 슈팅.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불꽃 슈팅이 나오면 고점이다. 불꽃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더 간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개미를 꼬시기 위해서 불꽃 슈팅을 확 내가지고선 제발 내 눈에 띄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그 전까지 들어갈까 말까 했던 개미들이 이 모습에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확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쫙 빼면서 끝 이렇게 돼요. 그런데 꼭 손절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올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선 정책주 중에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주입니다. 자, 먼저 이제 NX가 있었죠. 자, NX도 살펴보면은 지금 어때요? 자, 최근에 조정이 이제 지금 다들 나오고 있죠. 자, 그동안 급등을 했으니까 자, 또 조정이 나와서 이 지지되는 부분에서 지지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또 한번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고 또 한번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NX는 어딥니까? 자, 2,800원대. 자, 그리고 또 고점은 3,700원대가 일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자, 최근에 3,000원 이하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3,000원 밑으로 살짝 좀 조정을 보이는데, 자, 한번 2,800원대 전저점을 지지하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정책주들 중에서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자, 최근에는 조금 이 답보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만큼 비슷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만들고 있다. 전저점이라든지 지지라인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자, 이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번 급등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가 횡보를 쫙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NX도 점점 자리에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벽산입니다. 자, 벽산도 자, 이 4,500원대에서 지금 일단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5,400원. 자, 여기가 이제 최고의 이 자리였죠. 5,4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5,390원까지만 10원 차이로 못 올라가니까 주가를 뺐어요.
그리고 또 올렸다가 뺐다 지금 하면서 자, 이 4,5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가 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벽산도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이 있어요. 동양도 이제 아파트 만드는 회사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2,000원. 자, 2,0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자, 2,000원대 중심선도 있고, 자, 이렇게 전저점이 항상 2,000원대에서 오기만 하면은 딱딱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그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큰 변동 없이 2,000원대를 유지를 하면은 이제 21선이 쫙 우상향을 하다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1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으면 21선 위로 자연스럽게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어쨌든 이 정책 관련주들은 관련된 대선 주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관련된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또 어떠한 부동산 정책적인 말을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에 또 한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힘을 모으고 있고,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또한 주가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죠. 뭐 한세 MK 같은 종목 어제 오늘 뭐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는데, 자, 꼭대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많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딱 결정 내리는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 주가가 끝이라고요. 단기 고점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떨어지면서 물론 단기적인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추세가 타서 갔을 때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어디서 팔까에 대한 영역인 거고, 꼭대기에서는 들어가지 말고, 특히 그리고 또 이 정책 테마주는 항상 뉴스가 나오면 일단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 된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PM 풍년이 또 이제 한번 또 자리를 딱 만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김동연 관련주로, 이 김동연 관련주 중에서 또 이제 PM 풍년이 대장주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 또 이제 한번 최재형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김동연 관련주가 또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요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 김동연 관련주는 만원대, PM 풍년은 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뿅 오르고 또 딱 떨어졌죠, 만원까지.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또 해요. 자, 그래서 만원을 기준선으로 잡고, 자, 그리고 또 한번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에 나가겠다. 자, 이런 얘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급등주건, 대형주건, 주식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뉴스가 확정이 되면, 기대감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조정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